또한 2020년 5월에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KD,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사업자가 성남시 소재 식당에 모여서 그중 예정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 금액이 동일하게 5개 리스트로 나누고 5개사가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이 결과 2022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중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5년 4월 29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공분야의 건설 감리에 관련된 입찰 담합, 들러리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20개 회사에 237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때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공발주에 관련된 현상설계, 이런 심사위원회 문제점, 그리고 또 뇌물 비리 이런 내용들을 말을 했는데요. 25년 4월 29일에 또 한 번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감리에 관련된 입찰 담합을 적발을 하고 이와 관련된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총 92건 입찰에서 5,567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시면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 담합 제재를 했는데요. 총 92건의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해서 20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이니까요. 2020년, 21년, 22년 대략 3년 동안 92건이 이루어졌는데 1년에 30건 정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서로가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어떤 업체는 들러리를 참가하고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건건으로 이런 담합을 한 내용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한 20개 사업자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업체들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KD 엔지니어링, ITM, 토문, 그리고 신성종합, 건원엔지니어링,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 무영CM, DMENG, 해마종합, 선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축사무소 광장, 행림종합, 다인그룹, 영화키스톤, 유탑, 길종합, 사무CM, 펜코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까지 해서 20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여기 이 내용을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렇게 담합을 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땄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계속해서 건축사무소의 신뢰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건축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축단체들, 많은 관계자들이 정말 반성하고 성찰하고 정말 공정한 그런 업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담합 사건이 직접적으로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광범위한 감리 분야 입찰 담합으로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천에서 철근 누락으로 공사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근 누락 등 시공상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업체들의 이런 카르텔로 제대로 된 감리를 했겠느냐, 이러한 의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것은 감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LH가 만드는 공공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은 공공건설 감리 분야에서 수년간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 담합을 엄정하게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건설 감리 업체가 조직적으로 담합한 내용을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업체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은 감리 비용까지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LH가 만드는 주택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국민의 혈세로 감리비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지급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과징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자별 과징금액 약 237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총 17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5,500억 원이 넘는 계약 금액에서 과징금액이 237억 원이면 대략 한 4% 되는데, 이 내용을 보고 과징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대략 한 20%에서 30%를 때려야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한 것으로 보지 4% 가지고 무슨 과징금이냐, 이런 비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17개 업체를 보니까요, 30억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무영, 건원, 토문, 목양이 30억 이상의 과징금을 받았고요. 23억이 한 개소, 바로 KD가 23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억에서 19억대 이 과징금을 받은 회사가 5개 회사가 되는데요. 행림, 신성, 선엔지니어링, ITM, 동일이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히림, 신화, 광장, 다인, 해마, 길, 펜코는 1억 원에서 6억 원에 육박한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회사에서 17개 회사가 과징금을 받았는데 총 2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어떻게 담합을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그 사건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담합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의 공공주택이나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서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을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 예정제를 정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을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모여서 건건별로 사전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제를 정해놓고 다른 사업자는 아예 경쟁을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해가지고 합의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서로가 만나서 합의하고 건건으로 수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한 대로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2건을 입찰을 해서 계약 금액이 무려 5,567억 원입니다. 5,567억 원. 그러니까 건축 설계도 조달청이나 LH에서 발주합니다마는 설계비에 비해서요, 이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 대략 한 10배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담합 내용도 상당히 위중한 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10월에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KD, 토문, 목양, ITM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그중에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회사별로 모여서 이 건에서 각각 한 건씩 받아먹자, 그렇게 서로 합의하고 낙찰자를 세우고 들러리까지 섭외하고 합의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KD,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사업자가 성남시 소재 식당에 모여서 그중 예정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 금액이 동일하게 5개 리스트로 나누고 5개사가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정말 너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분받은 사업자를 각 리스트에 포함한 입찰에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그 합의 내용을 각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ITM, 신성, 동일, 히림, 해마 등 5개사와 공유하고 함께 실행하였다. 정말 이 모든 회사가 담합하고 회의하고 서로가 낙찰자를 정하고 정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님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되었다. 그중 32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만 참가하게 되자 유찰될 것을 우려해서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해서 합의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45개 입찰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하면은 이 금액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보시면 2020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이들 건축사무소는 각 건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 아울러 이들 건축사무소는 LH 발주 입찰에 대해 진행한 공동회의를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감리 입찰까지 확대해서 서로가 담합하고 진행을 했다는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개 회사가 서로 짬짬이하고 밀어주고 합의하고 수주하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20개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회사는 여기서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2월경에 토문과 무영은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후에 2022년 4월부터는 선엔지니어링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합의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서 입찰이 공고되면 새 컨소시엄 대표자가 합의해서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하였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22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중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건설감리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어렵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짬짬이로 서로 밀어주고 합의하고 입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생기업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 문제가 터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르텔 조사를 하니까 이런 조사가 나왔지 LH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은 이 내용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찰을 했고 수주를 했고 낙찰을 했고 들러리를 섰는지 구체적인 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LH 발주 2020년 공동회의 및 개별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회사 17개 회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컨소시엄 배분 물량 5건, 낙찰 건수 5건, 3건, 들러리도 4건 섰고 3건 섰다. 낙찰 건수도 나와 있고요. 들러리를 쓴 입찰 담합 내용까지 구체적인 표로 나와 있습니다. 무영과 희림이 컨소시엄 배분 물량 10건, 낙찰 건수 7건, 5건, 그리고 목양, 해마, 행림, 다인 여러 가지 회사가 담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5건으로 총 배분 물량을 받았고요. 25건을 낙찰을 받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는 조달청에 관련된 입찰 담합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건원, 행림, 무영, 신화 이 내용은 컨소시엄 배분 물량 7건을 받아서 낙찰 건수 774 그리고 들러리 건수도 한 개소 이렇게 진행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토문과 ITM, 다인도 5건, 선과 희림도 3건, 총 15건을 컨소시엄 배분 물량으로 받아서 공동으로 입찰 담합을 하고 낙찰까지 받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적발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상당히 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내용만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92건에 5,500억 원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2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건축업계가 너무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 365일 공공발주 감찰반을 만들어야 된다. 감찰반을 만들어서 365일 내내 수시로 이 내용들을 감찰을 하고 비리를 적발을 해서 제재를 해야만 이 내용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수그러들지 이게 이번에 적발하고 나서 또 2, 3년 지나면은 또 다른 담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에서 좀 대대적으로 감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